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은 시황이 없는 날인데 오늘 뭐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소재, 뭐 불매운동, 뭐 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소재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 설브레인이 먼저 움직였고 나머지 좀 작은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불매운동까지도 뭐 관련주들까지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속도가 빨라진 시장 그리고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남북 경협주가 뭐 북한의 도발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6기 회원 모집 시작했다라고 공지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도 저희는 뭐 항상 뭐 주식 분석하면서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담 문의 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전일 쉬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뭐 주요 포인트는 나머지는 다 뭐 비슷비슷한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요. 성장률은 뭐 축소된다라는 부분 IMF에서 발표했는데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촌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 회복되는 것은 1, 2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면은 다행인 거고 1년 안에 되면 정말 다행인 거고 2년 정도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EU랑 미국이랑 이제 뭐 협상 중단하면서 이제 디지털세 도입했다라는 부분 등등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 지금 미국 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실업률 그리고 첫 번째가 실업률 지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매 판매 세 번째가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말씀드렸는데 주택 쪽은 지금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업률 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매 지표도 개선이 됐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뭐 평가들이 있고 일단은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월 2주차를 확인해 봤더니 예상치에는 좀 못 미쳤어요. 130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50만 8천으로 예상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뭐 썩 그렇게 좋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전주보다는 좀 개선됐습니다. 전주에는 이제 156만 6천이었으니까 그래도 한 5만 8천 명 정도는 이제 줄어 감소했다라는 정도의 여러분이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7,000포인트 요 구간을 지금 아직 뭐 앞두고 못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22,500 요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조금 쉬고 있는데 개파락 나온 이 음봉 상단을 넘어가는 게 기본이고 넘어가면 갭 꾸고 27,000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면 제일 좋지만 뭐 두 번, 세 번에 돌파하더라도 27,000을 넘어가야지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미리 강세가 나왔다. 나스닥은 그냥 10,000포인트 넘어가서 만스닥 시대 열면은 조정 끝인 거예요. 그리고 별로 조정이라는 생각도 안 들죠. 밀렸다가 3일 정도 9,800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뭐 쉬는 건 맞는데 그냥 기간 조정 수준이지 가격 조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뭐 여전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 환율 같은 경우는 1190원에서 122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환율이 뭐 급등하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21선 터치하고 아래꼬리 단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감 쪽에는 상승 흐름으로 돌리면서 오늘 2140포인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2141.32포인트.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주말을 앞두고 조금 경계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수급 동향이 보였었는데 장중에는 조금 긴장하면서 보긴 했어요. 주말에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나? 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감에
오후장 마감 쪽으로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 전환이 됐고,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환율이 안정되면은 그렇게 뭐 강력한 매도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조정 나올 때 단발성으로 나와도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물량의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 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을 좀 조절하는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뭐 강하게 매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중 동향에서 좀 우려감을 갖고 좀 축소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외국인이 선물 매도 규모인데 4천 계약 약간 안 되는 규모로 마감을 했습니다. 6천 계약을 넘었어요, 장중에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양호하다. 그동안 매수해 놓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하면은 상승 포지션, 주식을 매수한 거랑 뭐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뭐 코스닥 주식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현금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선물 매수로 이제 케어를 해서 지수가 상승하면 선물로 수익을 보는 구조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일부는 축소했지만 아직도 뭐 워낙 많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티도 잘 안 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이건 양쪽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위도 못 올라가고 아래도 못 내려가 라고 막아놓는 수급입니다. 위쪽이 좀 더 막으니까 좀 더 강하게 막아놓은 수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개월 단위로 볼 수 있는 선물은 상승 포지션이 아주 강하게 구축이 돼 있고, 다음 달 이제 7월 중순에 만기가 되는 옵션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정도.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평소에는 갑갑할 수 있어요. 위아래를 막아놓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으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데, 주말을 앞두고는 변수를 좀 차단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뭐 급등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급등 나올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은 급락에 대한 돌발 변수가 나올 게 있나 생각했을 때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거는 하락을 하면은 손실이 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락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돌발 변수를 외국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말 편안하게 보내는 데는 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주말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시장이 하락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내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은 아래쪽이 맞아요. 하방향이 맞는데 그동안 상승 포지션 구축해 놓은 선물 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했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이미 선방을 했죠.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약간의 우려감을 보면서 좀 긴장감을 갖고 봤는데 마감 동향에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는 뭐 살짝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았는데 일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50포인트 돌파해서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기간 조정 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아까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더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간 조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오늘 짧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종목 동향들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좀 둔해가지고 제가 우선적으로 선호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기존에 뭐 신조어로 동학개미 운동에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종목 없다 생각하고 조금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6,000원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기도 돌파될 거라고 보고 62,000원 기존 고점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로 보면 돌파도 된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을 더 선호하고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소부장이 뭐예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모르는 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디테일한 거 유료형 분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 드리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거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주, 뭐 장비주, 부품주 쪽을 공략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성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정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지금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뭐 쉬고 있는데, 올해는 셀트리온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죠. 대신 2019년은 셀트리온 안 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을 텐데, 대신 말씀드린 게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니까 요 부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올해 정말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 뭐 충분히 뭐 잘해줬고, 조금 쉰 다음에는 뭐 더 좋은 모습도 뭐 가능하겠죠.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쉬고 있죠.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 그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중하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27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만원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다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가 되면서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뭐 우선주나 이런 종목들이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뭐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약간 내가 포트폴리오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남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선주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좀 마인드를 좀 다시 한번 다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부러워하실 게 아니에요. 네. 우선주로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우선주 들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도 많은데, 우선주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라고 해드리면 되는 거고, 정상적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조정 구간이 끝나면 다시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마음 편안하게 보고, 주식 하루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조금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좀 주도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좀 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신규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저항 부근에 있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돌파해서 가면은 다행인 건데, 만약에 돌파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좋은 종목 가지고 손실 보면은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저항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아야 된다. 매수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요 축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하고 가시고요. 아까 소재 쪽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전자의 뭐 소재 부품 장비의 소재주 이쪽 중에서 어제 뭐 솔브레인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좀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오늘도 어제 상승한 부분을 내주지 않고 잘 뭐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그러면서 솔브레인 뒤쪽으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ENF 테크놀로지나 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3만원 돌파해서 뭐 저항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3,000원 단위로 이제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린데, 월요일날 만약에 이렇게 좀 올라서 시작한다, 32,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저항 바로 아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좀 조정받을 때 쉴 때 매수를 하는 게 옳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죠. 불화수소 얘기 나올 때마다 솔브레인이 뭐 대장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뒤에 함께 혹은 이제 후발주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잘 체크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어제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후성 같은 종목도 뭐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성은 뭐 2차전지 쪽도 있고 탄소 배출권 쪽도 있고, 원래 냉매가스 하는 업체니까 기술력 자체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외에 뭐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일지테크나 경인양행이나 등등등등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G화학. 자, 이 종목이 50만원을 드디어 또 넘어갔습니다. 현대차랑 또 뭐 협약해가지고 스타트업 발굴하고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LG화학이 이제 뭐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이제 거의 뭐 삼국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원래부터 강세였던 테슬라의 뭐 독점 납품했던 파나소닉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뭐 절대적인 강자, 패자라고 할 수 있는 CATL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있고, 이렇게 뭐 요즘 표현으로는 3대장, 뭐 옛날식으로 하면은, 예전식으로 하면 삼국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이 엎치락뒤치락 해요, 지금. 파나소닉이 부동의 1위였다가 CATL한테 내주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LG화학이 또 1위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독점 납품하던 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여기저기 지금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진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조금,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도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으니까, 공장 가동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와 뭐 역시나 좋다. 이거는 50만 원 지금 유지해줘야 됩니다. 조정을 조금 받아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NCN 쪽이 이제 이 3원계 중에서 MCN, NCA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NCN 쪽은 이제 LNF고 NCA 쪽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다. 에코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BM이 상장하고는 에코프로 BM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NF가 에코프로가 이날부터 해서 막 치고 달릴 때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후발주 정도로 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서 이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LNF 쪽을 보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이중천장 찍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살짝 쉬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저항 돌파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둘 다 이제 삼원계 쪽에서는 강자이지만 LNF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추세는 더 좋아요. 근데 LNF도 후발주 개념 정도로 해서 지금 상승률을 어느 정도 보충하면서 따라잡고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오면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저항을 돌파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당연히 이슈가 되고 있는 SK 바이오팜 이쪽 상장 기대감 쪽으로 해서 지금 공모 관심 갖는 분들도 있고 한데, SK 쪽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요 구간에서 뭐 31만 5천, 32만 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요 구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해서 매수를 하셨고 이때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렸죠. 근데 윗꼬리 달고 밀리고 그 다음 날도 갭상승했지만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차례 쉬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럴 때는, 휴식을 취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정 기다렸다가 좀 밑에 내려오면은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일부러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싼 거는 여기 10만 원대부터인 거고 이미 3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매매 트레이딩의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조금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냥 저렴할 때 싸게 사는 구간이면은 가격 상관없이 그냥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많이 갈 거니까 아무 데서나 사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지지선에 가깝게 매수하는 게 기술력이고 그걸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굳이 꼭 이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오니까 그때 고점에 있을 때 매수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 만약에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비슷한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고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종목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주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내가 직접 뭐 짚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뭐 6기 가입 뭐 고민해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담 받는데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주말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황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늘 장중에 저도 좀 긴장감을 갖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종목들 동향 뭐 살짝 뭐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뭐 당연히 지금도 중요하죠. 근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여기까지 왔을 때 1600, 1700 왔을 때 고점 아닙니까? 인버스 사면 됩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4월 초순에 그래서 칼럼도 올려드리고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죠. 기다리는 조정 안 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다음에나 조정이 오지 이 구간에서는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100%는 없어도 기존의 유동성 장세 때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저항 돌파, 횡보하고 저항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2009년 사례를 차트까지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대입해 보면은 기다리는 저항은 오지 않는구나. 이 1600, 1700대 제가 인버스는 안 사고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리하신 분들이 최근에도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표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표현해 주시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최근 이 시장의 고충은 이제 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가 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하시니까 확신을 심어달라고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죠.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화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전 세계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경제 재개하자마자 2차 팬데믹 얘기 나오고 그리고 확진자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완화는 됐지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유행 되네 마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봉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950포인트만 유지해도 됩니다. 긴장감을 좀 갖고 보고는 있는데 1950포인트만 유지해도 추세는 이탈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처 오지도 않잖아요. 월요일날 하락이 실수였다는 듯이 급반등해버리죠. 시장이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 정도로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밀렸다고 해도 바로 회복되고 빠르게 회복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엄청난 유동성, 현재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라고 각국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자금 회수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때나 걱정하시면 되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올해는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고요. 내년 빨라야 내년 중순에서 하순, 늦으면은 내후년 202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해 놓으시면은 연말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때 하락했을 때 말씀드렸던 빠르면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기존 지수를 다 회복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 지수를 돌파해버릴 정도로 제 예상보다 더 강했습니다. 저는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말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죠. 다르게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저는 투자 전략가고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주식 투자의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연말까지 잘 생각해서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이쁘게 잘 구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하루하루 수익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6개월 뒤에 내가 계좌에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위를 3개월로 끊느냐, 6개월로 끊느냐, 1년으로 끊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데,
적어도 지금 한 반 왔죠. 6월 1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6개월 뒤에 연말인데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뭐 최근 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은 지금까지 반등이 1950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강하게 와서 2200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반등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반등이 셌던 만큼 2차 파동은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파동 이론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차 파동이 가장 멋진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여러분들이 에피타이저였고 메인 메뉴가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잘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넘기면은 또 여러분들 계좌가 또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우상향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잘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